내일이 당신의 생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 전부터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축하 메시지가 올지 내심 기대하며 잠을 설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어떤가요? 설렘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용히 넘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카카오톡 설정에 들어가 생일 알림 기능을 조용히 끄고 있지는 않나요? 그때 눈치 없는 지인이 묻습니다. 내일 생일이더라. 맛있는 거 먹어? 누구랑 보내? 이 평범한 질문이 당신에게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그냥 평범한 날이야.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대답하면 상대방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딘가 우울한 거 아냐? 너 너무 삭막해진 거 아냐? 그래도 생일인데.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줍니다. 케이크 옆에 앉아 환하게 웃는 사진을 SNS에 올려야 하고 수많은 기프티콘과 축하 메시지에 파묻혀야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생일에 무덤덤해진 건 당신이 망가졌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남들보다 훨씬 더 현명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가졌고 행복의 주도권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생일이 평범한 하루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의 진짜 심리, 그리고 우리가 왜 축하라는 이름의 의무에 지쳐버렸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리학에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967년 마틴 셀리그먼이 발견한 이 현상은 우리가 반복적인 실망이나 통제할 수 없는 좌절을 겪으면 우리 뇌가 스스로 기대를 멈추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생일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우리는 참 거창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다 올 것 같은 파티, 부모님의 특별한 선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주인공이 되는 그 마법 같은 순간을요. 하지만 현실은 늘 기대보다 조금씩 모자랐습니다. 꼭 오길 바랐던 단짝 친구는 학원 때문에 못 왔고 선물은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으며 그 특별하다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 밀려오는 공허함은 어린 마음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컸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뇌는 고통스러운 날짜를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그 시기가 돌아오면 당시의 감정을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해내어 다시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일 효과라고 부르죠. 지금 당신이 생일에 무덤덤한 척하는 건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어린 날의 시큰한 실망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당신의 뇌가 아주 효율적으로 선택한 감정적 갑오신 셈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이 서글프지만 명확한 진리를 당신의 뇌는 이미 몸소 깨닫고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들만 느끼는 아주 독특하고 현실적인 피로도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축하의 부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생일날 아침 카톡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순수하게 기쁜 마음만 드시던가요? 혹시 나중에 나도 이거 챙겨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0.1초라도 먼저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나요? 커피 쿠폰 한 장을 선물 받아도 내년 그 사람의 생일날 내가 잊지 않고 최소한 비슷한 금액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그 미묘한 압박감. 특히 친구들이 잔뜩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누군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리면 나도 의무적으로 이모티콘 하나를 던져야 흐름이 깨지지 않죠. 이건 이제 순수한 축하가 아닙니다. 일종의 상호 부조거나 혹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인간관계의 정산의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군가 먼저 멈추지 않으면 평생 이어질 것 같은 이 무한굴레. 받은 선물의 금액대가 점점 더 올라갈수록 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유지해야 하는 이 기프티콘 품앗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인지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심리학자 제니퍼 크로커는 이를 자기 가치의 고정성과 연결합니다. 타인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 그리고 관계에서 실수를 하거나 예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는 우리의 완벽주의가 생일 축하라는 아름다운 행위조차 인간관계의 숙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받아서 좋은 마음은 딱 3초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갚아야 할 의무는 1년 내내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일을 피하고 싶은 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 복잡하고 피곤한 관계의 계산기에서 잠시 내려놓고 싶은 마음. 즉,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당신만의 본능적인 방어입니다. 물론 어떤 상처나 부담감 때문도 아니라 정말 까먹어서 무덤덤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생일인 걸 오후 늦게야 깨닫거나 가족이 미역국을 끓여줘야 겨우 아는 경우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시간 불감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대인의 뇌는 처리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눈앞의 프로젝트, 산더미 같은 업무, 오늘 저녁엔 뭘 먹을지,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날지, 당신의 뇌 속에는 이미 수십 개의 브라우저 탭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날짜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삶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특정한 하루에 부여할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이들에게 생일 축하는 즐거운 파티가 아니라 평온하게 돌아가던 일상에 툭 던져진 비효율적인 변수일 뿐입니다. 뇌는 생일 파티보다 오늘 밤의 휴식을 더 중요한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룹은 가장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아프지도 바쁘지도 않지만 스스로 생일을 챙기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가장 건강한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은 행복의 근원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습니다. 남들이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 SNS에 달리는 수많은 하트들, 화려한 선물들, 이런 외적 보상은 도파민을 아주 일시적으로만 분출합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지죠. 그리고 다음 해에는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이 쳇바퀴에서 스스로 내려온 사람들은 이미 꾀바른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달력의 숫자나 30명의 축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평범한 화요일에도 스스로를 대접할 줄 알고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 이미 충분함을 느낍니다. 이들이 생일에 무심한 건 결코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행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가 발전하는 행복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인 거죠. 혹시 이번 생일을 혼자 보냈거나 조용히 지나가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찝찝하셨나요? 아니면 다가올 생일이 벌써부터 피곤하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관계의 소음보다 내면의 평화를 선택한 것뿐이고 숙제 같은 축하보다 진정한 자유를 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생일은 당신이 태어난 것을 축하받는 날이지만 그 축하의 방식 또한 당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왁자지껄한 파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수십 개의 기프티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읽고 싶었던 책을 보며 평온하게 잠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당신 자신을 가장 깊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다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당신이 이미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축하받을 자격이 충분하지만 그 축하의 증명서가 타인의 메시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생일은 어땠나요? 기프티콘 때문에 피곤한 경험이나 오히려 혼자 보내서 더 좋았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당신의 모든 평범한 날들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심리언이었습니다.